이 친구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300만 명 굶어 죽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12조 원이 넘는 이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굶어 죽었어요. 이거는요, 문재인이 죽인 겁니다. 문재인의 살인입니다. 왜냐면요,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정신줄을 빼앗겨가지고 탈북자를 미워하잖아요. 탈북자를 미워해요. 이 인간은 그냥 김정은을 위해서 그냥 모든 자기의 이 영혼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문재인한테 아부하려고 탈북자를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손만 내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었냐, 손을 안 내밀었냐,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손을 내밀었는데 중국에 가서 무슨 이혼서를 떼오라 그러는데 그 매 맞아서 매 맞고 폭행당해서 이혼한 거기 가지고 뭘 서류를 떼와요. 예? 그 서류를 못 떼오니까 보수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금 죽은 아이도 남편이었던 거 인신매매 당해서 강제 결혼을 하니까 이놈들이요, 아주 탈북자 알기를 물건짝으로 알아요. 그래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맞아서 아이가 간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질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받아줄 때도 없고 맡길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소리 막 아무 때나 지르는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이 한성옥 씨가 누구한테 구조를 청하러 간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지금 핸드폰이 다 너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정지당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비용을 못 내니까 정지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이 전화 정지당하면요, 바다에 빠진 거랑 똑같습니다. 사회적 고립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되죠. 전화가 없는데 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정지당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도 이 친구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오히려 전화가 많으니까 사람들 관계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전화가 안 되면 누구하고도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저도 우리 애가 가끔 전화통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억장이 무너져요. 무슨 사고가 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월 2월 달까지는 월 2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10만 원, 그 돈 갖고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어느 초등학생이 은행에 가서 3,858원 찾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만 원이면 만 원이고 5천 원이면 5천 원이지 어떻게 3,858원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거 5월 달에 찾고 통장 잔고 0, 자살하는 사람이 통장 잔고 0 만들어 놓고 자살한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냐 말이죠. 그리고 집에 소금 한 알도 없고 쌀 한 알도 없고 고춧가루만 있는데 그게 아사지 뭐가 아사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벌써 은폐하려고요. 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소리 좀 짝짝하라 그래요. 그것들이 굶겨 죽인 거지. 예? 문재인이가 굶겨 죽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는 맨날 입만 열면 위안부 불쌍하다며요. 위안부 80년 전 일입니다. 불쌍하다며요. 근데 지금 인신매매 당해서 그 정말 물건짝처럼 팔려다니는 그게 뭔지 알아요? 중국에서 돼지잡이에요. 돼지잡이. 북한 여자가 돼지입니까? 돼지잡이 한다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한 번도 말하는 거 봤어요?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은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인간 자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탈북자들이요 지금 제2, 제3 한성호기가 줄을 서 있어요. 왜 그러냐? 문재인이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공산주의 겪다 사람들은 공산주의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있어요? 자기가 공산주의 해야 되는데 탈북자들이 맨날 공산주의 안 된다. 공산주의 하면 300만 명 굶어 죽는다.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탈북자들이 빨리 다 죽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요. 지금 저희들한테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중국 그 강제로 이제 그 결혼당했던 그 여성을 이 중국 놈이 와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산속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근데 전화비 또 못 내니까 전화기가 전화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되면 우리가 찾을 길이 있나요? 산속에 숨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IT 강국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비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는 하게 해야지. 세월호 바다에 빠진 것만 중요해요? 사회적 고립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서도 이거 숨기려고 그러고요. 구청도 관악구청도 가보니까 분명 문재인 정권이 숨기려고 그래요. 다른 데서는 다 부검 결과가 2, 3일이면 나온다는데 3주나 걸리는데 왜 안 나와요? 뭐 조작하느라고 못 나오겠지. 조작 정부잖아요. 태블릿 PC도 조작하고 그냥 뭐나 다 조작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진실이 정말 밝혀질 때까지 정말 진실이 뭐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객관적 진실은 굶어 죽은 겁니다. 굶어 죽은 거고, 이 굶어 죽은 거는 문재인이가 강제로 살인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탈북자들이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 요청을 한 거를 지금 탈북자 단체에서 다 확인하셨나요? 신문에 나왔어요. 노컷뉴스가 보도했어요. 근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니 중국에 가서 그거 떼오려는데 돈이 있어요? 돈 없어서 그러는데 중국에 무슨 돈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야지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때리는 놈이 있는데 그놈한 데 가서 뭘 떼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거죠. 뭐 이제 와서 무슨 왜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냐.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이상 또 어떻게 말을 해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복지하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요 세상에 이런 꼴값들이 없어요. 완전 갑질을 해요. 좀 불쌍한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러면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라 그러고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탈북자 단체에서는 그런 그 이분 지금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요? 우리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한 게 뭐예요? 탈북자 단체들 탄압하는 거예요. 탈북자 단체들 민간인들이 조금 지원하게 되면 후원하게 되면 그 통장 다 계좌 추적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자기네도 우리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손발을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주관부처가 복지부인가요? 통일부예요. 통일부. 그러니까 복지는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근본적인 탈북자 정책은 통일부에서 하는 건데 통일부의 김연철이는 김정은의 무슨 수석 대변인보다 더 뭐 신복인데 되겠어요? 통일부 없애버려야 돼요. 또 통일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연봉 높이 다 처먹으려고 통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하는 게 가장 맞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에 탈북자 도우라고 240억, 260억 국민 혈세 가고 갑니다. 근데 재단 이사장의 월급이 1억 2천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비싼 차를 또 타야 돼가지고 하여튼간 한 달에도 돈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서 그거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이렇게 그 면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다 정치권에 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낙하산으로 갑니다. 그런 돈으로 이제 자기네들은 호의호식을 해요. 실제 탈북자들은 돕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탈북자들 데리고 종로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작업장에도 한 번도 콧배기도 내미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탈북자 돕는다 그러면서 200몇 억씩은 걔날 써요. 그런데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민 혈세를 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탈북자들에게 나중에 온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권한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미국은 난민국가 아닙니까? 이민국가 아닙니까? 이민 정책을 보니까 미국의 이민 정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단 난민은 수단인이 먼저 온 수단인이, 아프리카 난민은 먼저 온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렇게 다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탈북자 그게 하나 뭐 밑에 제일 말단지가 몇 명 뽑아놓고는 우리는 탈북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여성이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가까운 친구 아니면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가까운 친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정부가 깨고 있어요. 야, 하나원에서 나가면 탈북자들을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예? 왜 탈북자를 만나면 안 돼요? 탈북자가 먼저 온 탈북자 경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경험 삼아서 정착을 해야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탈북자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있어요. 정부가 앞장서서 뭉치지 못하게 하고 산지사방에 흩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정보도 교환해서 살 수 있지.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로서 연결고리는 어쩌면 휴대폰일 수도 있고, 예, 어쩌면 하나원에서 만난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왔지만 북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넌 탈북자라고 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북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가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만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새롭게 결합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돕진 않아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의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인사 조치 당할까봐 눈치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맨날 입만 열면 뭐 평화 경제 한다 그러고 김정은한테 잘 보이겠다 그러고 이 딱소리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긴단 말이에요.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탈북자는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바닥에 밟혀가지고 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좌파 세력들이 강화문에 나와서 뭐 태영호 공사 박상학 뭐 잡으러 가겠다고 막 이따위씩이나 하고, 예? 임수경 이런 사람들 뭡니까? 다 그럼 그쪽 다 진영 아니에요? 탈북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배신자라 그랬죠? 이게 다 정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한성옥의 죽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요, 살인이에요. 살인. 예, 그래도 뭐 관심이 꽤 많은데 아직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예,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의 구조가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편향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슬프죠. 안 돼 있다니까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탈북자의 정보를 우리가 민간인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러면 것들이, 그렇잖아요. 뭐 어느 탈북자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민간이. 이거를 탈북자 커뮤니티와 이 관이 협력 관계 하에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탈북자 이 민간 단체를 완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런 거 더한 거죠. 더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탈북 정책은 그러면 그 전에 탈북 정책 지난번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하니까 민주평통도 그렇고 뭐 이런 각 민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정말 주눅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뭐 자신감을 가져야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 주눅들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우리를 막 압박하니까 뭐 나같이 깡패 같은 사람은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 다 착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눅 든단 말이에요. 나도 주눅 들어요. 저도 깡패 같지만 저도 주눅 들어요. 예. 네, 뭐 인터뷰 길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가 너무 악을 쓰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를 생각하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300만 굶어 죽을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와서 굶어 죽었겠어요? 문재인이 죽인 거라고요. 다시 한번 예.